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남정욱 연구위원님께서 6.25 전범재판이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신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6.25 이제 전범 재판을 이제 생각하게 됐던 게 뭐 여러 가지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좀 이렇게 그 압축적으로 그 말씀을 이제 드린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6.25 전쟁의 어떤 성격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민족 해방 전쟁. 다시 말하면 민족 해방 전쟁은 북한이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용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제국지 식민지에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식민지에 하에 있는 네.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네. 북한 그 지네들이 네. 해방을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저 전쟁을 일으켰다고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이 미 네. 제국지 그 식민지와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가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게 쉽게 말하면 조국 해방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대로 차용한 게 해방 전쟁이고, 그다음 또 혁명 전쟁이란 말을 써요. 네. 이것은 북한이 혁명 우리 남한을 공산해서 통일을 시키겠다는 거거든. 통일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전쟁은 분명히 북한을 해서 침략 전쟁인데, 네. 이걸 다 그 양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문제가 있고, 결국은 북한이나 이쪽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은, 네. 우리 대한민국은 6.25 때에 그 유엔군의 그 힘을 불러가지고 북진 통일을 주장했지 않느냐.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또 일으켰고, 그러니까 니네가 하는 통일전쟁이나 우리가 하는 통일전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지네는 그게 혁명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당화를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그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 확대가 되고, 네. 심지어는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 전쟁을 전혀 모르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회가 이렇게 이제 번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범 재판을 통해서 그럼 전쟁을 누가 1950년 6월 25일 날 일으켰고, 네. 그럼 그 전쟁을 일어나가지고 우리 국군이 한 62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전쟁으로 그 피해를 본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막대한 그 고통과 희생을 네. 줬던 게 6.25 전쟁인데, 네.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부 그 친북, 종북 세력들이 네. 네. 그것은 따지지 않고 북한에서는 침묵을 하고 전쟁을 일어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게 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나라 지키는 건 누굽니까? 국군 아니에요. 그렇죠. 국군이 이렇게 북한과 싸우다가 네.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작전을 한 과정에서 실수라는 것도 하잖아요. 또 가오도 저지를 수 있고. 네. 네. 그것만 가지고 계속 침세 공대에서 양민학살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좀 제대로 규명을 해가지고 6.25 전쟁 그거 아니다. 북한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북한이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엄청나게 죽였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죽인 게 바로 북한의 실상이다. 범죄 행위다. 그걸 밝히는데 그냥 하면은 또 이게 어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범 재판이라는 형식을 좀 빌려가지고 확실하게 그 전쟁에 일으켰던, 예를 들면 김일성은 여러한 제목으로 인해서 사형, 뭐 무기징역 뭐 이렇게 좀 해서 속 시원하다. 네, 그렇게 좀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네. 6.25 전쟁의 실체도 밝히고, 그로 인해서
6.25전 때 우리가 왜 싸웠어요? 죽어가면서. 학생들도 참전했잖아요. 네, 총, 학도병. 펜 던지고, 이거 우리 나라가 없어질 판에 우리가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부를만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17살, 6살 그 학생들이 학생모 그대로 쓰고 전쟁터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총 쏘는 목만 익혀가지고. 그래서 또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었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국가. 네. 지키기 위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좀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득 궁금해지는 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6.25 전범 재판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딱 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하나는 우리가 전쟁이 좀 아름답게 끝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군사적으로 승리해서 네. 압록강까지 쭉 올라가서 통일이 됐다면은 북한에 그것을 해서 바로 전쟁에 일으킨 사람 누구? 네. 해서 이렇게 전범 재판을 이렇게 했을 건데 아. 벌을 내렸을 건데 전쟁이 유엔군하고 공산군 측이 네. 어떤 이제 군사적 합의를 위해서 네. 정전협정으로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유엔에서는 일종의 그건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북한에게 일종의 면접을 준 거예요. 면접으로. 왜?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그게 아니었잖아.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이대로 다시 국토가 분단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지네들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 군사적 승리가 어렵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북한 니네도 들어와서 서명해. 거길 북한을 도왔던 중국도 당연히 중공이라고 그랬죠. 네, 니네들도 서명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마침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을 도왔던 그 국가들이 네. 마치 유엔군하고 같이 거기 정전협정에 서명하다 보니까 마치 지네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아니지. 왜? 우리 목표는 통일인데. 통일이니까. 우리가 왜 거기에 국토가 분단되는 그 문서에 네. 우리가 왜 그 서명해? 안 해. 그런 거예요. 멋있다. 네.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네. 몰라요. 그걸 또 일부 그 좌파 세력들은 네. 주권을 포기했느니 또 맞아. 이렇게 그 이야기해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각에서는 뭐 이제 와서 전쟁이 휴전된 지 66년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전범재판해서 뭐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소위 말하고는 네.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옹호하고 그런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보수 우익 세력을 네. 우리가 만약에 쉽게 표현해서 집토끼라고 한다면은 집토끼. 네. 그 대한민국을 부정을 하고 정체성을 부정을 하고 네. 6.25 전쟁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두드러는 세력 이걸 이제 친북 종북 세력에 했을 때 이 네. 세력을 소위 말하는 산토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전범 재판을 통해서 네. 우리 집토끼들만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토끼들 네. 이 토끼들을 하나씩 설득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우리 국민으로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이 6.25 전쟁이고 그다음에 전범재판을 통해서 북한을 실체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싸웠고 그 지키려고 그 많은 지금 현재 그 서울 국립현충원에 네. 국군 그 묘지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네. 일으켰던 주범들이 있잖아요. 네. 김일성. 그 다음에 같이 김일성하고 소련에게 네. 전쟁을 승인해달라고, 남침을 승인해달라고 했던 부수상 겸 당시 이제 외무상이었던 박헌영. 박헌영이 외무상. 네, 외무상 겸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쟁에 북한 남침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또 적극 가담하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북한의 정권의 수뇌부, 그럼 그걸 실행에 옮겼던 북한군, 네. 그 다음에 북한군 수뇌부,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그 남한 점령지에서 우리 그 빅무장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하거나 학대했던 북한 그 소위 말하는 인민위원회, 그 다음에 북한군, 그 북한 정권의 이제 하수 기관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박힐심대가 밝혀서 네. 그 죄상에 해당하는 벌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벌을 줄 수 있는 가장 좋겠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걸 우리가 골석 재판을 해서 그걸 우리가 기록이라도 남겨서 그거를 바탕으로 6.25 전범 내지는 6.25 전쟁 백서를 만들자는 거예요. 백서까지. 그럼 그래야만이 6.25 전쟁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북한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친북, 종북 세력들이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입장에 반대하는 그런 발언을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첫 불씨를 당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